혹시 일 좀 잘하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연봉 협상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으며 연봉을 올리고 싶은 분들,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 갓생 살고 싶은데 계속 번아웃이나 몸이 지치는 것 같으신 분들, 저도 진짜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주는 경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오늘은 고속 성장하면서 어떻게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이게 진짜 진리더라고요. 손석구 배우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자아를 찾는데 시간이 엄청 들었던 것 같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텐데 막 불안함이 있잖아요. 오디션 봐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때 늦게라도 괜찮아. 오래 갈 수 있어. 조금해서 빨리 돼서 조금 끝나는 것보다. 즉 손석구 배우도 성공에 빨리 도달하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여러분,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답을 할 수 있으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평균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집중 시간은? 두 번째로, 내가 주로 화가 나는 뚜껑이 열리는 포인트는 언제인가? 세 번째로, 내가 필요한 에너지 충전 시간은? 저도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파다 보니까 계속 모르던 게 보이더라고요. 오래 걸리더라도 손석구 배우처럼 길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최대 몰입 시간을 알고 언제 휴식을 해줘야 되는지, 내가 취약한 감정은 어떤 것이고 언제 지치는지 등등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어야 어느 부분에서 성장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는 거고, 제대로 쉬면서 나를 챙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쓰레기를 줍던 직원에게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봐요. 디즈니랜드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데 어떤 마음으로 청소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저희는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의 조각을 줍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쓰레기를 줍는 직원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며 어린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신만의 의미 부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류 작업을 하나 하더라도 단순히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단순한 서류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 고객이 편해지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즉,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로, 감정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 컨트롤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어떤 일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낀 이후에 또는 막 슬퍼서 울고 난 후에 몸의 힘이 갑자기 쭉 빠진 느낌 경험한 적 있으시잖아요. 이게 다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김은경 교수님은 충격이나 슬픔, 분노 등은 두뇌, 인뇌의 신체 기관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과 땀을 만들어내는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따라서 절망하거나 슬퍼하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강도가 센 감정 노동이에요. 이성과 감성 모두가 자극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더 지치고 피곤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소모되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만 아껴도 소중한 에너지를 우리는 성장하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일기를 쓰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정신과에서도 자기 마음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감정일기를 쓰면 자기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늘려갈 수 있어서 의사들도 이런 습관들을 권고하고 있어요. 감정일기를 통해 불분명한 감정을 정리를 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익히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 시간 관리예요.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결과물은 작은 느낌, 이런 적 많으시죠? 저도 이런 느낌이 든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메이크 타임에서 보면은 시간 관리하는 팁이 나와요. 메이크 타임 4단계 프로세스, 하이라이트 개념. 첫 번째 단계는 매일매일 그날 우선적으로 처리할 일을 하나 정하는 건데요. 메이크 타임에서는 이 일을 하이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초집중. 하이라이트를 정했으면 이제 그 하이라이트에 집중을 해야죠. 세 번째, 에너지 충전.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몰입하여 집중하는 것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은 메이크 타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네 번째, 되돌아보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루를 돌아보는 건데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기록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록이라고 해봐야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 하이라이트를 실천한 시간은 잘 만들었는지, 내 에너지 수준은 어떠했는지, 무엇의 즐거움을 느꼈는지 등을 가볍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저도 일주일 동안 제가 보낸 시간들을 모두 체크해 보니까 심리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한 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이 에너지 고갈이 된 상태로 일을 하니까 당연히 업무 효율이 안 나왔던 거죠. 이 에너지를 잘 조절해서 업무를 하면 결과물이 확실히 많아진 게 느껴졌어요. 다섯 번째로 나만의 에너지 충전 요소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즐길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고 이런 취미를 가져보는 건데요. 이건 주말 시간을 내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정말 바쁜 광고 회사에 다녀요. 야근도 새벽까지 엄청 하는데 이 친구 취미가 서핑이에요. 금요일만 되면 차에 서핑 장비를 다 넣어놓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양양 가서 서핑하고 일요일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활동적이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생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오히려 다음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라이프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도 성장하고 싶고 꿈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첫 시작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